글로벌 이슈 가운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이슈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 다룹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이 이제 23일 남았군요.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좀 치고 나가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또 뭐 완전히 혼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네, 전국 지지율은 여전히 해리스가 트럼프보다는 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 격전지 7곳에서는 해리스가 주춤하는 사이에 네. 트럼프가 치고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대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대선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판세를 뒤엎을 만큼 강력한 바람을 두 후보가 모두 일으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총격 사건 이런 것들이 전혀 그 미풍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미국 사회 분단화가 상당히 심해지면서 트럼프의 부활을 원하는 공화당 지지자들과 이를 막아야 되겠다는 민주당 지지자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색깔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바람이 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마음에 결정했어. 이게 지금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데요. 그러면 미국 대선에서 결국 그 중간에 있는 소위 뭐 무당층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의 표심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모두 결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무당파 표심이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무당파라고 하는 선거에 관심도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격전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양당에서는 SNS라든지 신용카드 지불 내역을 통해서 이들을 좀 선택을 한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소득 수준, 인종, 종교, 가정관계, 취미, 기호 같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마이크로 마케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 가정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선거를 독려하고 있는데 5만 명이 정치에도 관심 없던 사람이 미국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네. 누가 이길 것 같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지만 워낙 혼전이고 네, 이 상황들을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격전지라고 불리는 스윙 스테이트 최근에 이제 펜실베니아 이런 데 주목되는데 상당한 혼란과 함께 예를 들면 누가 이제 특별히 트럼프 쪽에서 승복하지 않으면서 대선이 끝난 직후에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예. 네, 지금 미국 극장가를 강타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시빌 워라고 해서 미국의 내전을 그린 영화입니다. 예.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 독재적인 그 정권 운영을 하면서 파시적인 정책을 계속 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서부 지역에 있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정부군과 대항하는 내전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로이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68%, 그리고 나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관련된 민주주의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년 전으로 지금 후퇴한 상황이고요. 또한 정치의 그 효력감이라고 해서 정치 참여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상대 정당에 대한 그 감정 같은 경우도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정치의 분단화, 불신화, 정책의 극단화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미국의 우선주의가 우선할 수밖에 없고 지역 분쟁도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권위주의적인 정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은 중국의 경기부양책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금요일에 중국이 또 3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는데 그날 그 상해 지수는 2% 밀렸습니다.
결국 또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했다지 못한 것인지 그 주요 핵심 내용과 함께 이제 부양책은 또 끝난 건지 추가로 나올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재정부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은 특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지방 정부의 그 자금난을 좀 덜어주고 그리고 부동산 기업들에게 수요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998년도처럼 국채 발행을 좀 늘려서라도 국유은행의 자본을 좀 주입시켜 주겠다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시장이 원했던 개별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이번 달 말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금 거론될 가능성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11월, 12월 달 돼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소비 쿠폰 발행이라든지 SO 사업에 대한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빠졌다는 점에서 타피오카가 없는 버블티처럼 시장에서는 좀 밍밍한 이런 정책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중국 증시가 조정에 빠져든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죠? 타피오카가 없는 버블티. 그게 사실 지방이 많아서 먹으면 좀 부담되긴 하는데, 예. 최근 중국 증시 얘기를 하면요, 저점에서부터는 대략 한 30% 이상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이후에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들인데, 중국 증시에 이런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중국의 이 정책 패키지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소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에 금요일 날이죠. 발표된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3분기는 4% 내외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의 그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경기가 좋았을 때는 5만 개 정도가 지금 설립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206기밖에 설립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실업 문제라든지 청년의 취업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152조 원의 유동성을 증시에 부양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도 이런 유동성 지원 정책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 정책이 내부적인 그 구호에 그치다든지 또한 흉내만 내다가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됐던 점을 비교해 보면 네. 이번 그 증시 부양책뿐만 아니라 각종 그 개별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더 확실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보면 뭐 일부 IB에서는 성장률 목표치를 올렸다는 기사 얼마 전에 본 것도 같고요. 또 최근에 세계은행에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은 어떻습니까? 네, 국제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은 4% 후반 그리고 내년에는 4% 중반 내지 4% 초반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 매년 0.3에서 0.5%씩 성장률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경기 회복을 극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2008년도였죠. 세계 금융 위기 당시에 4조 유엔의 SOC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GDP의 1.2% 자금을 투자했는데 이번에도 2조 유엔이면 GDP의 한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소비와 관련된 부양책만 나온다고 하면은 GDP는 올해 내년도에는 0.2%포인트 정도밖에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기 부양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매년 5조 유엔씩의 계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나왔을 경우에 시진핑은 지금까지 경기 후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은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추세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본다면 투자를 할 만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소장님 시각은요?
네, 주시장에 그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좀 회복이 돼야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소비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중국 소비 회복을 막고 있는 게 진위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사이에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위 지수가 10%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현재는 동명기에 들어갔고요. 또한 임금 격차도 축소가 되면서 아무래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그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가 소비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부동산과 소비가 회복되기 전에는 중국 증시와 관련된 투자 비중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단기적으로는 ETF 투자들은 외국인들이 주로 쓰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ETF 투자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과 중국의 부양책 또 미국 대선 얘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